자, 이제 85페이지서부터는 이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도로인가를 한번 보게끔 되는데, 제가 건축법에서 도로로 고시된다는 것을 이거 갖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처음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해갖고 4억짜리가 1억 6천 얼마까지 떨어졌죠. 이게 떨어졌는데, 이 보면은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앞에 도로같이 생긴 게 있죠. 도로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를, 지목이 뭐로 돼 있냐? 대지로 돼 있습니다. 대지. 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을 지려면 요 대지가 이렇게 도로같이 생긴 거고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수납을 이 땅 주인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요 도로 대지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근데 제가 항공사진을 봤더니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도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여기가 개발행 허가를 받았는데 2011년 이후에 내가 봤더니 개발행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틀림없이 건축법에서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이걸 개발행 허가를 받았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으로 제가 용인 시 구청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갖고 이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도로대장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요, 이 땅 할 때 땅 주인의 사용수납 받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그냥 건축허가 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그러니까 고시가 된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건축법에서 고시가 된 거를 건축법에 2011년 5월 30일에 올라간 거는 봤지만은 확인한 건 이것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리해서 이거를 책으로 다시 쓰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이거를 그 서류로, 그때는 그냥 말로 물어보고 왔는데 이 서류로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별 그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게끔 됐냐면은 그 다음서부터 제가 알아가지고 이런 도로가 있으면 내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냐 안 올라가 있냐고 이제 가서 물어보자고 전화로 물어봐요. 전화로 물어보면은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빠서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자, 그럼 자 보십시오. 아까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79페이지 보면 도로 공고, 도시공고, 도로 공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근데 몇 번지가 도로 공고로 나 있던 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땅 번지수가 고시된 걸 찾으려고 그랬더니 3년 전에 받았는지 4년 전에 받았는지 2년 전에 받았는지도 못 보고 고시되어 있는 걸 전부 다를 뜯어서 열어보고 거기 번지수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는 그 번지수에 고시가 됐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 89페이지 제가 질의한 거 보시겠습니다. 민원 유지. 신갈동 565-28번지 토지 매입 예정지로서 신갈동 565-17번지 토지가 도로 지정 공고된지 여부 및 별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갈동 565-17번지는 2013년 3월 26일 신갈동 565-15번지의 1필지상의 건축허가 처리 시 기흥구청 공고 제2013 8호로 도로 지정 공고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고 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열어봐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다가 미리 전화가 왔더라고. 인터넷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지 않고 도로 지정 공고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답변이 온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면 그 강의하면서 2011년에 이게 만들어졌고 2013년도에 조금 변경이 됐는데 2013년도에 이것이 그 한 것을 내가 처음으로 찾아가지고 어떡한다? 질의를 해서 도로 대장 올라가 있냐고 했던 것이 이 건이 첫 건입니다. 두 번째 건은 이제 93페이지에 있는 건데 경기도 화성시 향나읍 동몰입니다. 여기는 읍이죠. 읍이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읍 미만의 지역은 없어도 되지만은 일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요 앞에 땅이 여기 뭐야?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인데 요 기억자로 되어 있는 요 땅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여기 가격이 6,700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그 앞에 여기 보면 요 땅 있죠, 요 땅. 땅 주인이 뭐야? 사용수납을 받아야지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떤다? 떨어진 거예요. 저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담당자가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황이 도로가 돼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정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니까. 윗줄을 적용하냐 밑에 줄을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시면 되면 이 땅인데 현황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돼 있으니까 담당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대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읍지역이기 때문에 저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은 없죠. 동도를 이용해 이 출입이 이쪽으로 출입이 가는 건지 여기로 출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있는데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를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남의 땅을 위해서 도로를 쓸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미만의 지역도 아니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추천하고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땅 주인이지, 이 땅. 이 땅 주인까지 도로 포장이 돼 있죠. 이 땅에 이게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면 60만에서 80만 원 가겠죠. 근데 현재 건축허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20만에서 30만 원밖에 안 가겠죠. 그럼 우리는 땅이 한 80평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 땅은 한 2, 3천 평 되죠. 2, 3천 평 되는 사람이 우리 땅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 땅 주인한테다가 한 1,000만 원이든지 2천만 원만 주면은 자기 땅이 3억짜리가 5억짜리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에 이 땅 주인이라 그러면은 그 우리 땅 앞에 있는 주인한테 가서 한 2, 3천 주고서 이 땅을 3억짜리를 5억짜리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이게 사놓고 1, 2년만 기다리면 누군지 모르게 여기다가 건축을 하게끔 되면은 이것이 도로 대장의 고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수강생 한 분이 그러더구만. 땅 사놓고 2, 3년 기다리는 건 보통인데요. 전부 1,6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사놓고 한 2, 3년 기다려보죠. 그러길래 내가 아니야 2, 3년씩 안 기다려도 돼. 한 2년 지나서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는 어떤 담당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보면. 도로 포장까지 다 이거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줄 수도 있죠.
근데 담당자는 출입에 없는 걸 주장하지 않고 45제 사형수락을 받아오라는 걸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하든지 사형수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누구 주관이죠? 담당자 주관이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낙찰을 받아놓은 겁니다. 1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화성 갈 일이 있길래 한 1년쯤 지나서 혹시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나고 해갖고 화성시청 4층 건축과를 가봤어요. 안 바뀌었더라고. 뒤에서 봐도 그 키 짤막한 안경 속에 그대로더라. 내가 봐도 아이고 안 바뀌었구나. 하지만 걷지만 갔지만 안 바뀌었구나. 그냥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해갖고 일단 이렇게 건축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 이게 사형수락 받아오셔야 되는 거죠. 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유 1년 더 기다려갖고 저 담당자 바뀌면 다시 와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담당자 잠깐만요. 다시 갖고 오면 이렇게 보더니 다시 보더니 아 이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한 열흘 전쯤에 여기 누가 저기 뭐야 그 창고 짓는다고 신청해갖고 이 앞에 도로 사용수락서 받아갖고 와서 제출해서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서류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요. 아마 이것이 아마 도로 대장에 올라가고 도로로 바뀔 거예요. 그때 신청하시면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축허가 내준다 그래서 한 달쯤인가 20일쯤 있다가 토지에 뺐더니 도로로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땅 주인이 어떤다?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대장에 올려가지고 했다더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야? 바뀌어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어떤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뭐. 자,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9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 102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경기도 용인시 최연금 모현면 오산리 해가지고 여기 보면 8억짜리 땅이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부터 내가 읽어볼 테니까 그 교재합의 보십시오. 보면 자 보시면 남서측 경사지에 부정형 토지 북측 및 남측 경계선 부근에 석축 조성이 있고 서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허가번호 2017년 361호를 득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기준 시점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토지의 일부가 인접한 국어 및 현황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정확한 경리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매로 나온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착공계를 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땅에 하나의 허가를 내주고 이중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냈어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된다? 취소가 됩니다.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아서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 허가는 어떤다? 자동으로 취소되게끔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놓고 일단 착공을 해서 건축을 시작하게끔 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착공을 했으면 착공 허가는 취소가 안 됩니다. 어떤 집을 10년을 걸려서 질 수도 있고 20년을 걸려서 질 수 있죠. 그때 착공해 놓으면 어떡한다?
허가가 취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땅에 먼저 주인이 철수가 건축 허가를 받고 철수가 착공계를 내서 착공을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허가를 받았고 착공계를 냈는데 순이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한 땅에는 하나의 허가만 내주기 때문에 철수의 허가권이 죽이기 전에는 새로운 토지주한테 건축허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착공을 하지 않았으면은 건축허가 나는데 착공했으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허가는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땅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땅을 낙찰을 받고 허가를 가진 사람한테 가서 뭘 해야 돼? 허가를 사와야 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다 가서 보고 평가를 해봤더니 감정평가가 8억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됐고 저는 저걸로 6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2억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고 허가권을 5천에 만약에 사온다 그러면 제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3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평가가 6억인데 5억 정도 싸게 팔으면 팔리겠죠. 그러면 제가 2억 정도가 남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것을 낙찰을 받고 건축 허가를 사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살려면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전화번호가 누군지 연락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허가권을 팔 것인지를 한번 어떤다? 추라해보고 판다고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 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 누가 허가를 받았느냐,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전화번호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술 한 병 사가지고 가면. 어차피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안 가르쳐준다고 해서 몰라야 돼, 알아내야 돼. 알아내는 법을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여기 용인시청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기에 건축허가 나왔고 착공계를 냈는데 무슨 허가를 받았고 언제 받았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가르쳐 줍니다. 전때는 이종 근생으로 받았고 몇 년도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위에는 담당자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혹시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 사무소가 어딘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예, 여기 건축 허가는 이 앞에 시청 앞에 있는 3일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3일 엔지니어링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3일 엔지니어링 가서 그 건축 허가를 내준 설계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그거 좀 가르쳐주기가 곤란합니다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 제가 이거를 땅을 낙찰 받아서 허가권을 살려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셔도 되지만 그럼 설계 사무소 소장님께서 그분하고 전화번호를 아니까 통화하셔서 팔겠느냐? 팔겠으면 얼마에 팔겠는지 좀 어떤다? 중간 좀 역할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사례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제가 그분한테 설계비도 다 못 받았는데 제가 전화 오면요 설계비 달래는 줄 알고 전화 안 받아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경우 또 찾아갑니다. 아, 땅 주인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건축허가 그 주인은 내가 보지도 못했고요. 공인중개사가 와서 이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달라서 그렇게 받아준 거고요. 진짜 건축 주인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갔더니 아 이분이 무슨 회장님인데요. 이번에 그 저기 뭐 나고 부도나고 뭐 해갖고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했더니 3일 엔지니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고 인사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8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보면은. 그랬더니 제가 가려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경매 때문에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휴 제가요 이것 때문에요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을 받습니다. 제가 하도 머리가 아파갖고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때요? 착공하는 흔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더만요 그랬더니 하도 전화가 오고 많이 물어보길래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착공계는 내놨는데 착공하는 흔적이 없길래 제가 와서 착공계 어떻게 한다? 허가 낸 거 어떻게 한다? 다 취소시키고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엔지니어 물어봤으니까 거기가 허가권 살려고 가나보다 벌써 알고 담당자가 허가 취소시켰으니까 갈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5천만 원 주고 허가는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허가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5천만 원 주고 산다고 했을 땐 지적도상에 보시다시피 보면 도로가 없어요 여기. 보면 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냐면 땅 주인한테 사용수락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건축허가를 산다는 얘기는 허가권 땅을 사용수락을 받은 것도 같이 사는 거예요. 농지 전용 부담금 낸 것도 어떻게 한다? 그 전용 부담금 허가를 사면 그것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묶어서 어때요? 허가권도 사고 도로 사용수락서 받은 것도 사고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낸 것도 사고 다 한꺼번에 묶어서 사면은 어차피 제가 보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돈 4천 5천만 원이 무조건 하늘로 날아가는 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는 사야 되는 거야. 허락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가 죽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하지만 담당자님 어느 땅을 누구한테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돈 다시 줄 테니까 사용 승낙을 해달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오더니 뭐냐면 아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옛날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항공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건 제가 지금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항공사진인데 그때 항공사진은 이게 뭐야 맨 땅이었댔어요. 맨 땅이었는데 저한테 보면 항공사진 이쪽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인데 이 땅에 있는 주인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다 신청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진입도를 전부 다 도로대장에 올려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들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 땅에는 도로 이제는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게 착공했으니 이게 보이지만은 한 5, 6년 전에는 이게 허가만 내놓고 아직 착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런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는지 생각도 못 했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면서 아무리 못 벌어도 저건 2억은 벌겠다는 것을 내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젊었을 때 이쁜 여자 본 것처럼 가슴이 뛰더라고. 와, 이거 2억 정도 한번 벌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드디어 든다 찾아냈구나. 그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여자분한테다 제가 전화 연락을 해서 저거 낙찰 받으라 해가지고 저거 낙찰 받고 그분도 제가 생각한 대로 한 3억이 남았는데 뭐 세금 내고 뭐 하고서 한 2억 벌었다 이렇게 하고 나한테다 참 좋은 거 골라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들었던 그런 물건이 이겁니다.